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공남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한국어 능력시험 1 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을 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예항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같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의사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의사지요?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한국의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지금 고향에 있나요? 아니지요.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나중에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의사입니다. 2번, 지금은 고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나요? 한국의 병원에서 일을 하지요. 3번, 고향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지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한국의 병원보다 고향의 병원이 더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다 외워서 문제를 풀기에 조금 힘이 듭니다. 예항과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모의고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회 43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친구가 이번 주말에 결혼을 합니다. 누가 결혼을 하나요? 친구가 결혼을 하지요. 하지만 나는 일이 많아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회사에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결혼식에 갈 수 없지요. 그럼 예항과 문제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2번, 저는 주말에 회사에 나갑니다.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지요. 나는 일이 많아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저는 결혼식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나요? 참석할 수 없죠. 결혼식에 갈 수 없습니다. 4번,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내용이 조금 많지만 하나하나 문제와 비교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형은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잘 찾아서 골라야 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십시오. 문제를 읽기 전에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장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일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시장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시장의 좋은 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읽어볼까요? 시장에 가면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장의 좋은 점이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채소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 시장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카드로 계산을 해주지 않아서 현금으로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없어서 현금을 내야 하면 조금 불편하지요? 시장의 불편한 점이 나왔네요. 그럼 니은에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지요. 그럼 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장이 없는 시장은 비가 오는 날에 걸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천장이 없으면 비 오는 날에 비를 맞거나 우산을 써야 하지요. 시장의 불편한 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통 시장에서도 카드로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천장을 만들어서 손님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장에 좋은 점이 나오고 하지만 시장에 불편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지요. 여러분, 문장을 먼저 자세하게 읽고 그 문장을 빈칸에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어디에 들어가야 자연스럽게 글이 어울리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럼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우리 책 150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십시오.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지만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앞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일 때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었지요. 이것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대부분의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랍니다. 네, 식물은 물을 많이 잘 줘야 합니다. 바로 선인장이 그 예입니다. 선인장이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라는 식물일까요?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장은 보통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건조한 환경이 무엇이에요? 물이 없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인장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이겠지요?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기역입니다. 계속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물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물을 많이 주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을 풀 때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접속 부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이 나오는 곳에 유의하며 문제를 읽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파악하여 배열하는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문장이 순서 없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순서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으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먼저 예항에서 어떤 문장이 제일 처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가, 라, 가, 나. 그럼 가와 라, 나 중 어떤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가, 받은 돈을 부모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그 다음 라를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의 첫 월급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월급을 받았네요. 어디에서 받았는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럼 나를 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네, 빵집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처음 와야 할 문장은 나입니다. 나가 제일 처음 오는 예항이 4번밖에 없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4번에 나와 있는 나, 다, 가, 라의 순서가 맞는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빵집에서 월급을 받았네요. 그 다음 가입니다. 받은 돈을 부모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라, 부모님께서 나의 첫 월급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문장의 순서가 자연스러운가요? 네,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보고 순서가 너무 어렵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문장이 제일 처음에 오는지를 정하면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접속 부사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읽는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특히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같은 접속 부사를 잘 살펴보며 읽으세요. 그럼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149쪽 5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예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가와 라가 있지요. 가와 라를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서로에게 좋은 말을 써야 합니다. 라. 그런데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앞에 문장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 나와야 하는 문장은 가입니다. 그럼 1번과 3번 중에 답이 있겠지요? 가, 라 다음에 문장 나와 문장 다의 순서를 고르겠습니다. 나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이 순서대로 가면 되겠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차근차근 찾으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소영 씨는 왜 이 글을 썼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글을 먼저 읽기 전에 예항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예항을 먼저 살펴볼까요? 1번, 모자를 주문하려고. 소영 씨가 모자를 사고 싶어서 이 글을 썼을까요? 2번, 모자를 환불하려고. 소영 씨가 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돈으로 다시 바꾸려고 이 글을 썼을까요? 3번, 모자가 잘못 배달되어서. 소영 씨가 모자를 샀는데 잘못 배달됐어요. 그래서 이 글을 썼을까요? 4번, 모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글을 썼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모자를 바꿔주세요. 안소영, 안녕하세요. 저는 이 쇼핑몰에서 파란색 모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무늬가 없는 모자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모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영 씨는 어떤 모자를 주문했습니까? 무늬가 없는 모자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림이 있는 모자가 왔습니다. 내일 있을 모임에 쓰고 나갈 예정이었는데 모자가 잘못 와서 무척 속상합니다. 모자를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소영 씨는 왜 이 글을 썼을까요? 네,
모자가 잘못 배달돼서 이 글을 썼지요. 소영 씨가 주문한 모자는 무늬가 없는 모자였어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문제들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씩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볼 문제는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우리 책 153쪽의 65번, 66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빈칸에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달걀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두 개의 달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달걀이고 하나는 삶은 달걀이에요. 이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어떤 것이 삶은 달걀인지 맞추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걀에는 익히지 않은 날달걀과 익힌 삶은 달걀이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삶은 달걀인지 맞추는 방법이 앞으로 나올 건데요. 계속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달걀을 기억, 것인데요. 쉽게 돌아가는 것이 삶은 달걀이고 잘 돌지 않으면 날달걀이라고 합니다. 아, 돌리면 알 수 있군요. 돌아가면 삶은 달걀, 돌아가지 않으면 날달걀입니다. 날달걀은 노른자가 움직여서 잘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를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알 수 있을까요? 돌리면 되겠지요? 정답은 4번 평평한 곳에서 돌리는 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하는 방법, 돌리면 돼요. 날달걀은 노른자가 움직여서 잘 돌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삶은 달걀은 잘 돌아갑니다. 네, 이것이 정답이지요. 다른 예항도 볼까요? 달걀을 삶으면 쉽게 깨집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날달걀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역시 알 수 없어요. 삶은 달걀을 찾으려면 달걀을 깨야만 합니다. 돌리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길다고 긴장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으면서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를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책 177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계곡 옆에 텐트를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곡 옆에 텐트를 치면 안 된대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 계곡에 많이 갑니다. 하지만 계곡에서는 꼭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계곡물은 비가 오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계곡 옆에 텐트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만약 텐트 안에서 잠을 자다가 비가 내린다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계곡 옆에 텐트를 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문을 다시 볼게요.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 계곡에 많이 가요. 하지만 계곡에서 꼭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앞에 나온 문장을 넣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계곡 옆에 텐트를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겠지요? 계곡물은 비가 오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텐트 안에서 잠을 자다가 비가 내린다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계곡은 안전한 물놀이 장소입니다. 알 수가 없지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계곡물은 천천히 불어납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빠르게 순식간에 불어난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계곡에서는 텐트 안에서 자면 안 됩니다. 비가 올 때에는 텐트 안에서 자면 위험하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한 지문에 문제가 2개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보느라 힘드셨지요? 읽기 문제가 조금 많아져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